네, 안녕하십니까. 6.25 전쟁 승리의 최후의 보루로 큰 역할을 했던 포항 형산강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호국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전적 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9월 1일, 어제죠, 국회회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던 이재원 포항지역학 연구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토론회에 예. 자장으로 참가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자장, 예. 네,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왔는데 6.25가 네. 뭐 우리나라 전체 다 일어났지만 특히 이제 우리 포항에서 일어난 6.25. 그래서 예, 전적 기념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예. 6.25에 관련된 어떤 전적 기념관을 예. 이제 만들자 예. 어떤 이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진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예. 이 기념관이 왜 필요한지 사실은 좀 그렇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그럼 이제 전체 6.25에서 네. 왜 하필 포항 6.25냐? 그러니까 포항 6.25가 6.25에서 차지한 비중이 어떤 거냐 이제 여기에 그쵸.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 이후로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남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마지막 방어선이 형성되었던 것이 우리 이쪽 정말 한반도에서 동남쪽 그러니까 포항 그리고 외관 아래쪽으로 마산 그렇게만 어떤 우리 이제 아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은 거죠. 그 외에는 다 북한군이 침공을 한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포항이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은 어떤 6.25 그 북한군의 남침에 마지막으로 지켜낸 곳이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서울 수복을 하고 다시 이제 또 북으로 올라갈 때 그 출발점이 되었던 곳 또한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이 전체 6.25에서는 최후의 보루이자 또 이제 다시 우리가 북으로 올라갈 때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포항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념관이 진짜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 이 기념관이 건립되고 나서 예. 뭐 도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국가 예. 발전에 예.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한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념관의 소재, 그러니까 기념관 안에 전시될 뭘 기념하느냐의 어떤 소재적인 문제와 그리고 기념관의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건물의 어떤 영향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념관의 소재는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뻔듯하게 기념관은 잘 지었는데 뭐 전시할 게 없다든지 가서 볼 게 없다든지 교육의 효과가 없으면 그건 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6.25에서 포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고 또 포항에서는 정말 곳곳에서 전투가 다 일어났거든요. 죽장이라든지 우리 삿갓봉이라고 하는 지금 저 장량동 쪽이라든지 뭐 포항 여중 전투라든지 소티제라든지 그러니까 곳곳이 다 우리 6.25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포항이기 때문에 소재는 차고 넘친다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의미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후손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교육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 지역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념관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전쟁 기념관이 그 서울 용산을 비롯해서 7곳에도 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물 또한 그냥 건물로서만 거치면 별 영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은 사실 이제 다른 각도의 이야기지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념관 하나의 어떤 외양이 굉장히 어떤 특이하다든지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전시한 콘텐츠가 그냥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좀 미래지향적이라든지 해서 그 기념관을 보러 한번 포항에 와야 되겠다. 라는 정도의 어떤 랜드마크가 요새 말 많이 나온 것처럼 랜드마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전쟁 기념관이라면 좋은 소재를 현재에 제일 살려내고 또 미래 세대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렇다 본다면 전쟁 기념관 혹은 뭐 우리 그 전적 기념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항에 있음으로써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회장님께서 예.
요 포항 6.25 이런 책을 내셨던데 이거 언제 내신 거죠? 지금이 이제 2022년이고요. 네네. 2년 전이 이제 2020년인데 아,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6.25 발발 70주년.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책이 나왔지만 이제 그 해가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된 6.25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저희들 이제 지역학 연구회 단체에서 네. 생각을 했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적인 어떤 전체적인 전사에서 그러니까 전쟁사에서의 6.25를 뭐 저희들이 조망할 뭐 이유는 없으니까 네. 포항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을 한번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2년 전에요. 2년 전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에 예. 네 분이 지금 공동 기재돼 있나요? 저자로, 공동 저자로 돼 있을 다들 저희들 이제 지역학 연구회 회원들이시고 연구위원들이신데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모아 보니까요. 뭐 처음에는 저희들도 뭐 그렇게 생각했고 대부분 사람들이 반신반의한 게 포항에만 관련된 6.25 뭐 그렇게 자료가 많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자료를 모아 보니까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온 거예요. 책이 한 권이 나오는데도 저기 거의 한 400~500페이지 되는 두께의 책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 책이 나오고 포항 6.25를 이제 조금 알리고 뭐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전투 그러니까 각 전쟁 안에서의 각각의 전쟁 전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알려졌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책이 발간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어떤 이 책을 보고 우리가 포항에 있어서 형산강 전투는 대부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후의 방어선은 대부분 그냥 낙동강 전투 혹은 낙동강 전선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형산강 전투가 얼마나 많은 어떤 우리 희생을 있었고 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오늘날까지 왔는가는 그 좀 간과되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산강 전투 부분을 좀 더 알리자는 차원에서 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세미나가 국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여의도 국회에서. 그러네요. 포항에서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좀 주요 그런 분들이 좀 참가하신 건가요? 예, 많이 오셨고요. 또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우리 포항에서 김병욱 의원이나 또 김정기 의원이 같이 이게 이제 공동 어제 주최를 하셨고 포항시장님도 올라가셨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뭐 당내에 또 여러 이제 중진 의원들도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항 6.25라 해서 포항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지고 포항에서만 알려지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전쟁 기념관 혹은 전적 기념관, 기념박물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포항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국방부라든지 네네. 보훈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마침 패널로도 국방부에서도 나오셨고 보훈처에서도 나오셨고 포항시에서 국장님도 나오셔서 의지가 좀 더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뭐 사진 찍기용의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서 포항에 정말 제대로 어떤 그런 현충시설로서의 어떤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교육도 이루어지고 뭐 이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포항 지역학 연구회 이거는 어떤 모임일까요? 뭐 순수하게 저희 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끼리 공부를 해서 또 자료를 찾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모아서 그냥 이게 기억에만 의존하면 다 없어질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면 그게 자료가 되고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자.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면 되고요. 순수하게 그냥 민간에서.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모여 그렇죠.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회원수가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뭐 그냥 다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모여서 그냥 이런 어떤 포항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좋아서 모이신 분들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모였는데 참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포항 6.25를 위시해서 이러한 어떤 우리 지역학에 관련된 책이 금년도까지 9권이 나왔습니다. 곧 이제 10권째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정말 우리 이렇게 역사죠. 역사가 역사. 되고 우리 이제 자산이 되고 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같이 볼 수 있는 게 되고 또 후손들한테는 자료로서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럼요. 얼마든지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료들이네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10건까지 나올 때까지 좀 제가 좀 계속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죠. 네, 언론도 이런 데 관심 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높여야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돈을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연구회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